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오늘은 독한 여자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요? 독한 여자, 독종. 제가 인생성형가로서 여러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독기가 있다는 겁니다. 독종이라는 겁니다. 인내심이 대단하고 극한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리고 꾸준히 오래 달리는 것. 소처럼 겉들에도 아무리 평탄한 길이라도 조심조심, 그리고 이렇게 급경사라도 역시 조심해서 올라가면서 꾸준히 올라갑니다. 다른 사람 놀 때, 잠잘 때, 그리고 지쳐 쓰러질 때 꾸준히 갑니다. 그런 인내력과 돌파력, 위기에 오히려 기회를 잡는 이 기회 포착력, 그리고 그런 능력을 미리미리 길러놓고 또 회한을 가지고 시대를 꿰뚫어보는 통찰력, 이런 것들을 갖춘 사람들이 역시 성공하더라고요. 그런데 독종이라야 성공하는 이유는 그만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글 같은 곳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독종이 아니면 생존할 수 없죠. 곧 독한 여자라는 이야기는 여기서 긍정적으로 현실을 타개해가는, 위기를 타파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에 따라 이 독종이 되는 그것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서진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서진규는 48년생입니다. 58년 개띠, 저에 비해서 10살 많은데 우리 고모 또래, 우리 작은아버지 또래입니다. 경북에서 태어나서 충북 제천에서 자랐고 고등학교는 서울서 나온 사람인데, 그가 독을 형성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대개 독은 기질은 심신의 바탕이죠. 성격 또는 환경 또는 어떤 사건, 일반적인 사건이나 특수한 자기에게 있었던 사건이 자기에게 독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근본적으로 성별에서 한을 갖게 되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한 많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남녀차별이 심하니까요. 남존여비 사상이 심하니까요. 그런데 70대 지금 이 중반의 여자가 태어난 그 시대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여자를 차별하던 시대죠. 그러니까 한을 품어야 되고, 그 한을 잘 승화시키면 긍정적인 독이 되고, 잘못하면 부정적인 독이 되죠. 같은 물이지만 소가 마시면 우유를 내뿜고 젖으로, 그리고 독사가 먹으면 독기를 품는다고 하듯이 같은 여자지만 우리가 여자는 어떻다, 또 독종 여자는 어떻다,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게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독한 여자 서진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자로서 갖는 한도 그는 갖게 됐다는 얘기죠. 환경적으로 보면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녀 차별을 매우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여자들은 쓸데없는 여자, 아마 경상도 사투리와 충청도 사투리가 섞여가지고 쓸데없는 가시나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약했다면 거기에서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여자니까 쓸데가 없는가 봐, 그렇게 생각했겠죠. 지금으로 뭐 살아계신다면 90대 100세 넘었을 그 남자가 볼 때는 여자는 쓸데가 좀 적었죠. 왜냐하면 그때는 농경시대고 이 근력이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런데 시대는 바뀌었죠. 지금은 뇌력의 시대죠. 근력의 시대도 공존하고 있지만, 근력도 필요하지만 뇌력과 근력을 같이 쓰지 않으면 남자도 생존하기 힘든 시대죠. 그런데 가난해서 그 아버지는 이게 철도 뭐 관련 일을 하고, 어머니는 막 주막 술집을 했는가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는 이제 저녁 일하러 출근하러 가면서, 그리고 자기는 이제 남동생을 등에 업고, 그리고 어머니가 장사하는 데로 갔습니다. 근데 막 왁자지껄하고 싸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 술 먹은 사람들이 어머니와 이 싸움을 하는 것이고, 아버지는 자전거 타고 출근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뜯어 말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고 뭐 아는 사람들이겠죠. 되게 그 제천이 지금은 시됐던가요? 제가 자랑 지난보다 더 크기는 하지만, 그때로서는 뭐 이게 군이다 하면은 그렇게 크지 않은 곳이니까 얼굴을 알만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뜯어 말리고 또 출근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얼마나 그 어린 이 남동생을 업고 있는 서진규가 이 이름은 남자 같지만 여자입니다. 아마 아는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그 심신에, 그 뼈에 사무치게 독을 남겼습니다. 이제 그럴 때 독을 형성하는 겁니다. 아까 그 말했듯이 기질상으로, 성격상으로, 그리고 환경과 사건, 개인적인 사건과 일반적인 사건, 사회 문화적인 여건, 이런 것이 우리에게 도끼를 품게 만드는데, 그 도끼가 이제 긍정적으로 발현될 때는 승화돼 가지고 인생을 성형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나쁜 쪽으로 가면 이게 이제 범죄를 저지른다든가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든가,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남녀관 또는 결혼관, 사회관, 세계관에 그릇된 영향을 주어서 개인이 실패하게 만들고 낭패되게 만들고, 또는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잘 그것을 소화하면, 잘 융화시켜서 자기화해서 에너지로 쓴다면은 대단한 출력을 내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남자는 그 무시하는 사회에서, 더군다나 집에서 그 아버지가 개점에는 쓸데가 없다고 하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런데도 서진규는 거기서 기죽지 않고 오히려, 그래, 부모에 대한 애정, 사랑과 증오심을 같이 가지면서 남자 못지않은 사람 되려고 오히려 남자를 능가하려는, 거기서 아마 그가 결혼관이나 남성관을 좀 뭐랄까 야무지게, 긍정적으로 말하면 그렇고, 좀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좀 부정적으로 형성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뒤에 이제 이 결혼을 2번, 결혼도 역시 남녀가 하는데 한쪽의 책임이 그 파탄이 났다고 해서 있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이 결혼 생활이 원만하게 되지 않고 2번 이제 결혼했다 2번 헤어지게 되는데, 거기서 남성관이나 결혼관이나 이런 게 이제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자기 부모, 그리고 어머니가 하는 이 술장사. 학교에 가면 공부는 굉장히 잘했는데, 제천초등학교 졸업할 때 뭐 전교 2등이었다고 하니까, 여학생 중에서는 1등이라고 하니까 대단한 거죠.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데도 아이들한테는 이제 놀림을 당하니까 술장사 뭐 딸이라고. 직업이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그때도 지금도 부모가 자식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그런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되게 자기 직업도 안 알려주고, 어떤 부모들은 자기 직업 현장에서 자기가 이렇게 땀 흘리면서 정말 바른 어떤 그 경제 활동을 하는데, 정말 올바른 돈을 버는데도 너는 절대 나 일하는 거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나 일하는 현장에 오면 안 된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로서는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서 오히려 그렇게 기술로 나가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기술이 아닌 다른 분야로 나가게 한다면, 이렇게 힘든 일인데 이런 노동을 하지 않고도 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런 직업을 가져라. 그래야 되지. 자기 직업을 비하하면서 너는 절대로 이렇게 농사지면 안 된다. 이렇게 농사지면은 힘은 들지만 천대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나는 배운 게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자기 직업을 비하하고 그 직업을 딛고 이렇게 아들이 다른 직업으로 나가게, 그거 좋지 않죠. 자기가 아무리 하다못해 하는 일을 하더라도 자기 직업에 대한 긍정심을 갖는 것이, 그리고 다른 직업을 가져서
또는 이런 직업을 공부해서 또 다른 어떤 그 길로 이렇게 활로를 모색해서 넓힐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직업을 자기가 비하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비하하는 것이 되죠.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역시 직업에는 서진규 시절 1948년부터 시작해서 60년대, 70년대 그때보다도 지금 어찌 보면 이 신분 차이가 더 큰지도 모릅니다. 양극화가 심해져서.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그 하급 뭐 그런 일하는, 또 어머니는 이렇게 아이들이 놀리는 그런 일을 하는, 그리고 그런 집에서 딸로 태어났는데 아버지마저도 부모마저도 자기를 무시하는 그런 속에서도 이렇게 공부를 잘했어요. 자기는 꿈 실현하는데 공부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자기가 잘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뒤집으려고는 하는데 형편이 매우 어렸어요. 자기 집은 그 아버지나 어머니나 이렇게 겨우 자녀를 키울 만한 상황이었는데, 그 작은 아버지는 뭐 이렇게 장군이어가지고, 물론 이제 거기서 그래서 서울에서 작은 집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이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 혹은 큰 아버지와의 차이도 너무 크면 거기서 오는 또 자격지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저런 것들이 다 긍정적인 이 도구로 작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잘하는 이 공부에 이제 관심을 쓰게 되죠. 그래서 내 인생의 절반은 공부라는 꽃이다 그랬어요. 자기 삶의 절반은 공부라는 꽃에 바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는 역시 잘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부는 사실은 이 여성 친화적입니다. 공부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근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뇌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공부는 지휘력보다도 오히려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절제력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으로서, 우리 사회 문화적으로서 여자는 더 절제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인내력, 절제력을 공부에서 여성이 남자보다 더 잘 발휘한다고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보다 심신의 발달이 특히 사춘기까지는 한 1, 2년이 빨라요. 1, 2년이 빠른데 이 심신만 빠른 게 아니라 언어 구사력도 매우 빠릅니다. 근데 언어라는 것은 도구로서 공부하는, 다른 공부를 할 수 있는 수단이거든요. 근데 심신이 빨리 발달하지, 그리고 수다 떨면서 이 언어 구사력이 매우 뛰어나지. 그러니까 여자들이 공부하기가 좋은 겁니다. 더군다나 여자들은 길이 이게 넓어져요. 공부를 하면은 남자들은 자꾸만 여자들에 의해서 길이 좁아지는데, 그러니까 비전을 가지고 공부하기도 좋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새로운 어떤 그 모델이 나오거나, 아니면 자기가 선구자로서, 여자로서 공부를 통해서 성공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학원하면서도 보면은 여자들이 훨씬 더 도전적입니다. 남자와 대결하려는 대결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뭐랄까요, 이 표시가 되려는, 여성으로서의 어떤 성공의 표지, 모델이 되려는 그런 의식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개척하고 나가면 자기의 의미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또 의미를 주는 거잖아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에게는 공부가 매우 친화적이고 좋은 건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 뭐 그 공무원 시험이든 여기저기서 시험으로 선발하는 데서 여자들 때문에 못 해먹는다고 하고, 5주 가면은 고등학교에서도 남녀공학은 남자들은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경찰 시험이나 이런 것도 보면 여자들은 이제 20%로 제한했지만 커트라인은 더 높잖아요. 이 교대 같은 데서도 뭐 이렇게 할당제를 해가지고 제한을 하는데, 실제로 임용고시 같은 데서는 이제 그걸 제한하기가 힘드니까 뭐 교단은 초등학교 특히 여성화돼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여성이 공부가 뭐랄까요, 주특기가 되기에 매우 좋은 것이라는 얘기죠. 공부는 곧 여성 친화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찍이 지금 70대가 된 이 서진규는 그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공부를 잘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천에서 초중고를 나온 다음에 서울 풍문여고에 가서 공부를 잘했다고요. 그 당시에 공부를 그렇게 잘했으면 좋은 직업을 이렇게 갖고 싶었을 텐데, 이제 대학 진학은 여의치 않아가지고, 당시에 이제 그 당시로서는 첨단 산업인 가발 공장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 절망이 심했겠어요.
아까 이 사춘기에 자기가 공부를 통해서 뭔가 일가를 이루려고 했는데 크게 이제 실현이 안 된 거예요. 왜냐면 너무 가난해서. 작은 집에서 이제 어떻게 서울로까지 올라가서 공부는 했지만, 고등학교까지는 마쳤지만, 대학은 지나갈 수 없으니까, 이제 일시적인 좌절을 하게 되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 선의의 도끼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또 초등학교 5학년 때 양재성 선생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양 선생을 만났는데, 이 양 교사한테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특히 그 칭찬을 받았어요. 넌 참 공부를 잘하고 인품도 좋고 크게 될 인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꾸준히 되새기면서 사람이 자기에게 좋은 이야기, 칭찬 같은 건 잘 기억합니다. 대개는 싫은 이야기를 또 오랫동안 부정적인 이야기를 기억하는 수도 있지만 자기에게 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 것은 다른 건 또 잊어버려도 그건 잊어버리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저도 교사를 해보고 학원에서 학교에서 있어 봤지만 어찌 보면 그냥 이렇게 그 가치관에서 세계관에서 나오는 스치는 이야기에 크게 상처를 받는 수도 있고 또 나도 모르는 그런 말을 듣고 이렇게 힘을 얻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어찌 보면 가치관이 좋고 세계관이 좋고 인성이 좋아야겠더라고요. 그래야 이를테면 막말, 극단적인 어떤 그 부정어 이런 걸 구사하지 않죠. 그런데 그 양유사에게 초등학교 5학년 이 사춘기에 들은 그 이야기가 크게 된 인물이라는 그게 많은 어떤 그 긍정적인 이 독을 함축하게 만들고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시련이 다가올 때도 그 저력으로 그 힘으로 견뎌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국에서 뭐 이게 도움을 구한다는 식물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커벌 공장 그만두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때 여기저기서 말리고 어머니나 아버지도 다 말리고 너 거기 가면 인신매매로 팔아 넘긴다, 매춘매된다, 창녀된다 이렇게 말리는데도 역시 통이 커가지고 미국으로 가죠. 그러나 미국 땅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역시 2번 결혼하고 2번 이혼하게 되고 그리고 이 딸 하나 낳았는데 그 딸 하나가 8개월 됐을 때 우리나라에 이제 어머니한테 맡기고 입대하게 되죠. 가장 강력한 나라에 미국에 가서 가장 남성적인 직업 그런 여군이 됩니다. 역시 어릴 때 그렇게 가시나라고 계집애라고 천대를 받으면서 나는 남자 못지 않겠다. 나는 남자를 오히려 이기겠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져서 그런지 여군을 가서 잘 적응했죠. 잘 적응해서 사병으로 꽤 근무를 하다가 병에서 장교로 다시 시험 봐가지고 역시 공부의 덕을 봤죠. 그래서 이제 소령으로 이렇게 예편하게 되는데 그가 그런 그 군복무 동안에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도 끝까지 놓지 않은 게 바로 뭐냐? 그것은 공부예요. 이 공부를 8살 때부터 중간에 약간의 그 공백은 있었지만 무려 55세 아니 지금 70대까지 계속해서 책을 놓지 않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초등학교 때 그 여학생 중에 1등 했던 1등의 맛, 공부의 맛, 공부의 진미를 알았기 때문에 군대에 다니면서도 하버드 같은 데는 무려 대학을 16년이나 다니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박사과정을 이렇게 마치는 그래도 학위를 받는 그래서 자기 딸도 하버드대에 나와서 하버드디언 이른바 하버디언으로서 하버드 동문이 되는 그런 집념의 여자가 됩니다. 이게 긍정적인 의미에서 독하다고 얘기해요. 독한 여자 서진규가 그 초등학교 때의 공부의 진미를 알고 세계적인 대학 하버드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꿈을 실현하는 그 바탕이 바로 뭐냐? 기초가 뭐냐? 공부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군대에는 사실은 공부하고 뭐랄까요 이렇게 잘 맞지 않는데도 군대에서도 계속해서 공부하는 그리고 결혼도 어찌 보면 이렇게 여자로서
남자에게 기대지 않는 의존적 결혼관이 아니라 독립적 결혼관을 가졌기 때문에, 평등적 결혼관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렇게 궁합이 잘 안 맞고 금슬이 안 좋아가지고 헤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과 어떤 독립의식, 그런 그리고 남자에 대한 어떤 대결 의지 같은 것도 영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남자든 여자든 하나하나가 세계인데, 이 한 세계 한 세계가 이렇게 만날 때는 화학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결합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그런데 역시 그 인내가 잘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뭐 절반은 어떤 경우에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는 남편, 딸, 이런 그 상황에서 남편과 겪은 그 일, 그리고 딸을 키워내야 한다는 이 8살밖에 안 된 그 딸을 두고 군대에 들어갈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한국에 떼어놓고 또 남편과는 또 헤어지고, 그리고 자기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데 영어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더군다나 여자하고는 이 상극이라는 군대에 가서, 그러나 역시 독한 여자 서진규는 잘 견뎌내죠. 그리고 그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매우 강하게 키워서 뭐 혼자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비행기 타게 만든다든가 그런 강한 훈련을 합니다. 강한 아이를 키우려면 부모부터 강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랑이라야 호랑이를 키워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는 도전할 때마다 어떤 그 자세로 하느냐. 그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도전할 때마다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군대 간다. 그럼 군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몸이 튼튼하고 마음이 튼튼해야 된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현실. 그러면 그런 게 필요한데 진짜 나 이렇게 팔굽혀펴기라든가 이 사격할 수 있는 그런 담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가? 현실. 그리고 그러면 보니까 없는 게 있어. 즉 있는 것을 보고 있어야 할 걸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내 목표가 뭔가?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도전했다고 합니다. 필요한 게 뭔가? 그리고 현실은 어떤가? 현 상태는 어떤가? 그리고 준비해야 할 거, 그러면 있어야 할 건 뭔가? 이런 자세로 아마 이 서진규한테 뭔가 이 모험할 때 이런 것은 배움직합니다. 이런저런 그 자기개발서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요. 그리고 즉시 실행하고, 실행했다 하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자세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목표에서 눈을 떼지 마라. 유혹에 시달리지 말라. 유혹에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자기 스스로 좌절하지 말라. 독한 여자 서진규의 말입니다. 그는 그 희망 넘치는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뭐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라든가, 또는 서진규의 희망. 희망은 또 다른 희망을 부른다. 그것은 이 책 세 권 뭐 더 있는데, 그리고 이제 강연도 많이 하고 그러죠. 이렇게 희망찬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가 희망을 붙들고 도끼를 품으면서 자기 인생을 남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은, 그리고 서진규는 서진규의 희망을 보고 살았다. 내가 가지고 있던 희망이 또 다른 희망을 부르더라. 돈을 부르듯 희망이 희망을 부릅니다. 여러분들도 독한 남자, 독한 여자로서 알아야 됩니다. 남자는 독한 여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자라는지, 그리고 독한 여자가 뭘 실행해내는지, 그리고 여자도 알아야 됩니다. 독한 여자에게 긍정적인 이 도끼를 품는 그런 긍정적 독종은 어떤 여자인가? 그래야 그와 비슷하게 그와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예, 인생성형가 정인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